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요 테슬라 소식과 공매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테슬라 차량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부터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아주 아찔한 장면이 목격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사람이 직접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집중하고 있지 않았다면 사실상 사람이 반응할 수 없는 속도였는데 테슬라의 기본 안전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충돌 회피 기능이 사용되어서 사실상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 첫 구매 시 비용이 더 나가지만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유지 보수 비용은 훨씬 더 낮은데 거기에 더불어서 전기차를 사용함으로써 본인의 생명과 함께 탑승하고 있는 가족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왜 미래의 대세가 전기차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내년부터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현실화되면 테슬라 차량의 인기는 아주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동시에 네바다에서는 하루에 1000개의 파워월을 생산하는 업적을 성취하였습니다. 메가팩과 파워월 모두 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3분기 어닝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분기 에너지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밝힌 주요 발언을 보게 되면 에너지 비즈니스의 수요는 마치 산불처럼 커지고 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에너지 저장장치 비즈니스에 포함되는 상품이 메가팩과 파워월 두 가지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메가팩은 물론이고 파워월마저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또 동시에 에너지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아주 주요한 부분이 바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를 시작하는 중국의 메가팩토리입니다. 이 메가팩토리를 통해서 중국과 기타 지역에 메가팩을 추가로 수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메가팩토리가 기가 상하이 바로 맞은편에 만들어지는데 현재 건설 속도 면에서도 미친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가팩토리 첫 공사는 5월 23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난 9월에 60% 완공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치 과거 기가 상하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미친 속도로 공장이 건설되었으며 공장 건설이 완료되고 생산 능력이 확대되는 속도 역시 미친 속도였습니다. 역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난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라스롯 메가팩 공장 같은 경우 연간 40기가와트시의 메가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에너지 공장인 상하이 메가팩토리 같은 경우 내년 1분기부터 가동이 시작되는데 이 가동이 시작될 때 연간 생산 능력이 20기가와트시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미친 건설 속도 그리고 과거 기가 상하이에서 보여주었던 미친 생산 확대 능력을 고려한다면 사실 내년 하반기가 되면은 이 20기가와트시가 라스롭을 뛰어넘는 40기가와트시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에너지 부분의 비즈니스가 마진이 아주 높은 상태인데 이 마진이 유지되거나 소폭 하락한다 하더라도 내년이 되면 이 에너지 부분에서 전체 판매 수준 자체가 1.5배에서 2배로 점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동시에 기가 베를린 역시 5주년 행사를 진행하며 새로운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5년 전 11월 12일 기가 베를린의 위치 선정을 발표했던 시점입니다. 테슬라의 다른 공장과 비교하면은 그 효율성 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생산량을 올리고 있는 게 기가 베를린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다가오는 주요 이벤트로는 11월 18일 스타쉽의 6번째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로켓과 관련해서도 아주 재미난 자료가 공유되기도 하였는데 이게 또 전기차 부문과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일렉트론에서 본인이 로켓을 3번째로 많이 발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올린 차트입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자세히 보면은 좀 재미난 점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 이 X축을 보게 되면 0, 2, 4, 6, 7, 10 왜 8이 아니라 7인지 약간 이상하기도 하죠. 일렉트론 역시 상당히 혁신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는 문제가 많죠. 이것만 보면은 일렉트론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로켓을 발사하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것처럼 보이고 1등인 펠컨과 비교해봐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발사 횟수를 보니까 일렉트론 같은 경우 12번 발사를 했는데 펠컨은 여기 화질이 좋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가 보이지 않는데 약 109번 정도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1등인 펠컨 9과 2등인 롱마르치 사이에서도 7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일렉트론과도 8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차트만 보면은 1등과 3등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은 이런 패턴의 그래프를 전기차에서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순수 전기차 판매를 보게 되면 1등인 테슬라와 2등 혹은 3등의 격차가 엄청나게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상 앞서 살펴봤던 이 그래프와 비슷한 수준으로 7배, 8배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테슬라가 1등이고 2등이 현대기아, 3등이 GM이다 라고 말을 하기에는 그 내용 속에 격차가 너무 크며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야기도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으로 볼 때 나오는 가장 큰 비판점 중 하나가 다른 자동차 기업의 순이익과 테슬라의 순이익을 비교해보고 시총을 비교해보면 테슬라의 시총이 너무 높다라는 비판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큰 그림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는 순수 전기차 안에서도 이렇게 차가 많이 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이익을 보면서 이처럼 많은 판매를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부분에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상상 이상으로 큰 중요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등과 3등 기업 역시 전기차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 자체는 바른 방향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흑자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테슬라와 같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벌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시장의 전기차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마켓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결합되게 되면 사실상 다른 기업들의 사용 선고와도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 경제적으로 전기차가 더욱더 이득이 되는 시점은 벌써 지난 상황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처음에 구매할 때 가격이 높다라는 게 유일한 단점인데 이마저도 차세대 플랫폼을 통해서 해결되게 됩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내연차를 살 이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내연기관차 제조사들도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생산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규모 생산을 통해서 흑자 전환을 해야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가격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판매가를 낮춰버리고 소프트웨어로 이익을 보겠다라는 전략을 미래에 구사해버리면 다른 모든 기업들은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게 과거에도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가격을 낮췄을 때 승자 독식을 위한 발판이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 이제는 자율주행이 점점 더 현실화되는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사실상 하드웨어 마진의 중요성이 극도로 낮아지는 시점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비감독 자율주행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은 웨이모와 크루즈 같은 비싼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자율주행 기업에게만 사용 선고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사용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전기차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 모든 기업들이 전기차를 통해서 수익 전환이 불가능한 구조를 테슬라가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테슬라의 순위가 시총으로 다른 자동차 제조사와 비교한다라는 게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평가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 공매와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건 어제까지 손실이고 오늘은 테슬라 주가가 조금 하락하였기 때문에 이 공매 세력의 손실이 조금 메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26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매와 관련해서는 데이터의 불안전성과 관련된 내용도 분명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같은 경우는 미국 금융산업규제기구 줄여서 필라라고 하는 기구에서 제공하는 공매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 필라 숏 볼륨이 나타내고 있는 자료는 얼마나 많은 양의 공매가 매일마다 일어났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총 공매량이 7천만 주입니다. 미친 수준이고 전체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도 62.8%의 공매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치로 보이죠. 실제 많은 수치이기도 하고 그리고 11일 또 여전히 높은 수치인 5,600만 주, 사실 5,700만 주에 가까운 공매가 일어났고 또 오늘인 12일 같은 경우 4,800만 주의 공매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라 숏 볼륨 같은 경우 오늘 새롭게 공매가 체결된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해석할 때 유의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건 순공매 포지션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정 한 명이 한 번 공매했다가 그 공매를 커버를 하고 나면은 순공매 포지션은 0이 됩니다. 그런데 이 0이 되는 걸 하루에 10번 반복했다. 이 필라쇼 볼륨에는 10이라는 수치로 집계가 됩니다. 즉 순공매도 포지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날 공매 포지션이 커버가 되었든 커버가 되지 않았든 얼마나 많은 공매 포지션이 만들어졌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공매도 포지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거래 비율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상당히 과대평가가 될 수 있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매를 평가하는 것 역시 상당히 과대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트렌드를 본다면은 최근 들어서 이게 순공매 포지션은 아니긴 하지만 전체 공매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공매의 세력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공매가 쌓이고 쌓이면 계속해서 숏 스퀴즈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봤던 이 숏 볼륨 같은 경우는 그날 체결된 공매 계약을 나타내는 것이고 전체 공매가 얼마만큼인지를 나타내는 자료가 바로 숏 인트레스트라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서 공식적으로 한 달에 2번 발표를 하는데 보통 2주 정도 지연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지난 10월 31일까지 테슬라의 전체 공매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몇 주가 공매가 되고 있는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걸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순공매 포지션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까지를 보게 되면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변화했던 게 있죠. 바로 지난 2022년 8월 전체 공매가 거진 3배 가깝게 올라가고 그 이후로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죠. 이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이 트위터 사과가 벌어졌던 시기입니다. 일론이 트위터를 인수할 수 있다라고 처음 밝혔던 시기가 4월 17일이고 또 최종적으로 인수가 결정된 게 10월 27일입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공매가 일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수준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과거에도 테슬라의 공매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 수준으로 돌아만 간다 하더라도 지금 태울 수 있는 공매 자금이 거진 12빌리언 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완벽한 자료는 아니지만 미국 금융산업규제기구에서 나오는 숏 볼륨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도 공매 세력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평상시보다 2배 이상으로 올라간 수준의 공매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한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고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하락하긴 하였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공매 세력을 활활 태울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며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